우린 뭘 해야 할까요? 남들처럼 취업하면 부모님이 차를 사준다든지, 결혼할 때 몇 천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다른 세상 얘기라면 말입니다. 거기에다 이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세계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뭐 하나 받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돈은 모이지도 않고, 월 2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1년 모아야 2,400만 원. 10년 모아야 2억 4천인데 이걸로는 뭐 지방 아파트밖에 못 사죠. 이것도 심지어 10년 동안 집값이 안 오른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잔혹한 세상에서 제가 살아남기 위해 돈과 경제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들을 말해보고 생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돈을 모으려면 적금이나 예금을 통해 시드머니를 만들어 대출과 함께 집을 사고, 그 집값이 오르면 매도를 한 뒤에 다시 대출을 받고, 더 좋은 집을 사고, 그 집값이 또 오르면 매도를 한 뒤에 다시 대출을 받고 더 좋은 집을 사고, 이걸 수차례 반복하는 것이 실제로 정석이었고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가 이런 방법을 몰랐다던가, 다른 투자를 해서 실패했다던가, 아니면 뭐 그냥 삶이 빠듯했다던가, 이랬다면 지금 저희처럼 뭐 하나 받을 게 없는 상황이 온 것이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놓친 게 뭘까요? 이건 뭐 제가 부모님 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 답은 바로 우량 자산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를 지난 한국은 아마 부동산이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량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우량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단순히 현금만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격차가 왜 이렇게 벌어진 걸까요? 뭐 답은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신용화폐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신용화폐 사회에선 필연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를 찍어내야 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세상에 저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단 2명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1,000원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1,000원을 연 10%의 이율로 빌리고 1년 뒤에 1,100원으로 갚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돈을 1,100원으로 여러분에게 갚으려는데 어쩌죠? 이 세상의 돈은 애초에 1,000원이었어서 100원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 100원을 대체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우린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찍어내야 합니다. 단순하죠? 우리는 이자가 존재하는 신용화폐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유지시키려면 통화량은 필연적으로 계속해서 증가해야 합니다. 생략된 부분도 많고 비약도 많지만 결국 짜장면 값이 옛날 500원에서 지금은 8,000원인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결국 세상에 존재하는 통화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물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월급과 부동산이 같은 퍼센트로 상승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월급으로는 영원히 부동산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사용해서 무량자산을 매수하지 않은 채로 수년, 수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면 이게 누적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럼 이 돈, 즉 통화량은 매년 얼마나 풀리고 있었을까요? 대략적으로 풀린 돈을 보려면 M2 통화량을 보면 됩니다. 어려운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그냥 시중에서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한국은행 자료고요. 10년 전인 2015년부터 상승을 보면 10년 동안 2배 조금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 10년 동안 2배가 되려면 연 몇 프로가 늘어야 될까요? 답은 7.2%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선 매년 7.2%씩은 자산을 불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적금 이율이 몇 프로죠? 2에서 3%죠. 정말 높아야 3% 후반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적금을 넣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7%씩 증가하는 통화량에 넉넉 잡아 예적금 이득인 3%를 빼보면 4%가 나옵니다. 즉 우리가 예적금을 넣으면 손실 위험은 없어지는 대신 실제적인 구매력의 4%를 매년 잃는 셈이 됩니다. 빚 없이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우량 자산을 매수하지 않고 예적금만 열심히 하신 분들의 말년이 초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적금은 투자의 세계에서 무포지션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의 세계에선 애초에 무포지션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다는 건 다른 나머지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장기적으로 연 마이너스 4% 정도 손해보는 대신 말이죠. 그래서 이 예적금이라는 건 사실 돈이 많은 부자분들이 하는 겁니다. 이미 돈이 많아서 지킬 것이 더 많고 다른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만으로 인플레 방어는 충분히 되는 분들을 위한 것이죠. 나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일정한 소득이 있고 재기가 가능한 젊은 때는 무위험 투자 상품인 예적금을 들고 은퇴를 하면 초고위험 상품인 창업을 한다든지 그제서야 주식 투자를 하십니다.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미치는 건 동아시아 특유의 문화인 자녀에게 자산 몰빵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즉 초고위험 상품인 자녀라는 환상적인 가챠 게임까지 더해지면서 우리나라는 OECD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가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굴레를 저희가 끊기 위해선 젊을 땐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위험 자산의 비중을 싣고 노년엔 그렇게 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뭘 투자할지 정하려면 생각을 확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예적금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음 두 질문에 대해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수많은 나라의 화폐 중 대한민국의 원화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두 번째, 그중 부동산,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예적금 등의 상품 중 왜 예적금을 선택하였는지. 답이 어려우신 게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 깊게 고민하지 않기 때문이죠. 투자라는 것을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전 일개 흑수저 출신 20대 중후반 회사원일 뿐이고요. 금융이나 경제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떠올려 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분해해 봅시다. 화폐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왜 동남아 여행은 싸고 유럽 선진국 여행은 비쌀까요? 제 생각에 이 화폐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가지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달러를 미친듯이 찍어내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인플레를 수출하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화폐의 가치를 지탱하는 경제력, 군사력은 어떤 것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까요? 그건 바로 인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는 어떻죠? 출산율은 어떻고요? 경제력을 지탱할 수 있는 첨단 산업 육성은 어떤가요? 제가 이 고민을 5년 전부터 했는데 이에 대한 제 대답은 원화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만의 이 해답을 내놓고 원화 자산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걸 달러 자산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하필 달러 자산일까요? 저는 미국이 제가 이번 생을 마치기 전까지는 패권 국가를 유지한다는 것에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출산율도 사실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강대한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세계의 인재들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하면 어느 대학에 갈까요? 서울대 의대에 가겠죠. 하지만 정말 압도적인 재능을 보이면 하버드와 같은 미국 명문대에 진학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우수 인재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인재들은 실리콘밸리에서 유니콘 기업들을 탄생시키고 혁신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미국은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키고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유지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패권이 유지되죠. 물론 최근에 미국이 많은 부채로 인해 이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미국이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집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로 전 세계 자본주의가 흔들리는 순간 달러가 무너지는 게 빠를까요? 원화가 무너지는 게 빠를까요?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화에 베팅하는 것보다 패권 국가인 미국의 달러로 자산을 옮겨놓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이 달러조차 가치가 빠르게 하락합니다. 미국의 M2 통화량 역시 지난 10년간 약 2배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 현금이 녹는 것을 막으려면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든 원화를 가지고 있든 결국 우량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에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미국 주가지수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입니다. 주식은 인플레 방어가 됩니다. 과거 500원에 사먹었던 짜장면 가게가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짜장면 가게는 화폐 가치 하락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8,000원을 내고 짜장면을 먹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짜장면 가게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다면 우린 인플레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짜장면 가게의 맛이 변해서 망해버린다면 장기 보유한 우리의 돈이 휴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식으로 인플레를 방어하려면 망하지 않는 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는 주가지수 추종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것과 일치하죠. 이 주가지수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코스피입니다. 실제로는 복잡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가중 평균치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은 니케이, 미국은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100. 이 주가지수는 일정 주기로 편입된 종목들 중 비실비실한 건 빼버리고 떠오르는 기업들은 편입시키죠. 즉 주가지수 자체는 절대 망할 수 없는 거대한 기업 뭉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망할 기업들은 결국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주가지수는 초장기적으로 결국 우상향합니다. 정리해볼까요? 우린 신용화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화폐 사회는 필연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죠.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을 불러옵니다. 기업은 물가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에 기업의 표면적인 매출과 이익은 증가합니다. 이익이 증가하기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기업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이 기업들을 담고 있는 주가지수는 결국 우상향합니다. 그럼 주가지수와 내 자산을 연동시키면 초장기적으로 인플레 방어가 되겠죠. 증권사들은 이미 이 주가지수를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타이거 미국 S&P 500, 나스닥 100 등이 있죠. 타이거는 이 상품을 내놓은 증권사 미래에셋의 상품명입니다. 삼성이 갤럭시를 만들고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만든 것처럼 미래에셋은 타이거라는 상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뒤에 S&P 500, 나스닥 100은 미국 대표 주가지수이고요. S&P 500엔 미국 대표 기업 500개, 나스닥 100은 미국 대표 기술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구성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가 9.6%, 마이크로소프트가 8.7%, 애플이 7.4% 정도가 있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을 한 개를 구매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기업들을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가지수는 주기적으로 회사를 편입 편출함으로 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인플레에서 자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흙수저라도 노후는 준비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사실을 국가도 알고 있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강제적으로 뜯어서 대신 투자를 하고 노후에 돌려줍니다. 이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해외주식 투자 종목을 보면 주가지수 상품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이지만요. 저는 미국이 패권한 국가를 유지할 것이고 제가 죽기 전까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가지수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한 상태고요. 이 상품들은 개인연금 계좌와 IRP 계좌를 통해서만 매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개인연금 계좌는 연 1,500만원, IRP 계좌는 300만원, 총 1,800만원의 한도를 최대로 채우는 방식으로 말이죠. 나머지 남는 돈들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이 결코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당연히 아니고요. 노후에 굶어 죽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미래엔 저희가 받을 국민연금은 당연히 없을 것이기에 지금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